현실 세계에 사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실 세계의 아날로그 지구가 아닌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스노크렛이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주인공은 현실 세계에선 엘리트 피자 배달원이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세계 제일의 검객으로 활동해요.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아바타라는 가상 신체를 빌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메타버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버스가 합쳐진 말로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공간이랍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메타버스는 아바타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이에요. 메타버스의 첫 등장은 꽤 오래전이었지만 최근에서야 그 열풍이 뜨거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원격 수업과 화상회의 같은 온라인 활동이 늘었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로 친구도 사귀고 게임과 여행을 즐기고 싶어졌어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동된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메타버스에 올라타서 집중적으로 탐험해 볼까요? 미국의 기술연구단체인 미래가족화연구재단은 메타버스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바로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입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첫 번째 탐험, 증강현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포켓몬을 잡아본 친구들 있나요? 현실 공간에서 귀여운 포켓몬을 만날 수 있고 진짜 포켓몬 세계를 모험하는 느낌을 받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었더니 책 위에 공룡이나 우주가 나오는 걸 본 적 있나요? 이것도 증강현실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실제 개구리를 해부하지 않아도 개구리의 생체기관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요리할 때도 가이드 이미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의 2차원 또는 3차원 가상현실을 겹친 세계를 말해요. 두 번째 탐험, 라이프로깅 세계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먹은 음식 사진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업로드하며 디지털 일기를 작성하고 있죠.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사진이나 그림, 텍스트와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키는 운동 앱을 개발해서 세계인의 운동 기록을 수집하고 있어요. 사용자들은 자신의 운동 기록을 SNS에 공유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경쟁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응원과 격려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탐험, 거울 세계로 안내합니다.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찾아 가본 경험 있나요? 그것이 바로 거울 세계랍니다. 실제 세계의 모습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것이죠. 배달의 민족에서 보이는 식당들은 모두 현실 공간 어딘가에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상점을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구글 어스를 이용하면 내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언제 어디서든 가볼 수 있어요. 위성 사진을 수집해서 상시로 변화하는 세계 곳곳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몰입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미러월드에 접속해서 친구와 함께 쇼핑몰을 가고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구매해요. 다음날 내 아바타가 신어본 그 신발이 실제로 집으로 배달될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탐험, 가상세계로 안내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가상세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요. 바로 친구들이 즐겨하는 게임들을 말할 수 있어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은 아바타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무인도를 개척하고 친구들의 섬도 방문하면서 휴식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해외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 역시 가상 공간에서 블록으로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을 짓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랍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4가지 세상을 만나보았는데요. 현재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메타버스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작년 어린이날 기념으로 마인크래프트의 청와대 건물을 지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청와대를 직접 탐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음악 시장에서도 메타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했고, 블랙핑크는 제페토 앱을 통해 멤버들을 닮은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팬사인회를 진행했어요. 메타버스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메타버스를 게임 분야에 활용할 때 몰입감이 높으면 중독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정보를 공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보안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을 꼼꼼하게 정비해서 메타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멋진 가상현실을 꾸미고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보세요. 메타버스를 향한 친구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전문가를 모시고 메타버스에 대해 조금 더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2 랜선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1회차 메타버스의 4가지 세상을 시작합니다. 박사님,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메타버스는 어떤 버스인가요? 친구는 혹시 유니버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유니버스요? 우주 아닌가요? 맞습니다.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뜻도 있고 세계라는 뜻도 있어요. 메타버스는 유니버스의 뒷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메타는 뭐예요? 메타는 무엇을 뛰어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나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좀 어렵긴 해요.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은 영어로 버추얼이라고 하는데요. 현실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를 뜻해요. 원래는 없었는데 컴퓨터 기술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디지털 공간이 메타버스인 거죠. 디지털로 만들어진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맞아요. 미래가속화연구재단에서 메타버스를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디지털 공간으로 볼 수 있죠. 저도 앞선 영상에서 메타버스 4가지를 들었는데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은 실제 세상에는 없는 것을 디지털로 만든 후 현실의 기능을 더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는 없는 것인데 현실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은 뭐예요?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치는 것을 말하고,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의 세계에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증강현실을 예로 든 포켓몬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외에도 공부하는 학습지나 산업 현장에서도 증강현실을 많이 활용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카드를 비추면 공룡이 나타나 설명을 한다거나, 책의 특정 장면을 카메라로 비추면 자세한 설명을 귀여운 아바타가 나와서 설명한 등의 학습을 해본 적이 있죠? 네, 엄청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책을 정말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도 증강현실을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 안경을 쓰고 기계 부품을 바라보면 수리하는 방법이 순서대로 나와서 혼동되지 않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전기 배선의 순서를 알려준다거나 자동차 엔진룸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죠. 우와, 그럼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유용한 기술이죠.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이요. 네, 맞아요. 내비게이션은 운전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앱이죠.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인데요.
이 앱 속의 지도도 메타버스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실제 세상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디지털 공간으로 만들어 앱 속에 쏙 넣어놓은 것이니까요. 지도 앱도 메타버스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 세계를 3차원 입체 지도로 만들어 놓았죠. 현실의 지역을 디지털 공간으로 탈바꿈한 아주 멋진 사례예요. 이러한 메타버스를 거울 세계라고 해요. 현실에 대한 디지털 쌍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쌍둥이요? 네, 디지털 쌍둥이는 현실 세계에 실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컴퓨터 같은 디지털 공간에 옮겨놓은 것이에요. 그래픽으로 보이는 외형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물체의 기능이나 현상의 특징까지 구현한 것입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틱톡, 유튜브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저와 같은 어른들이 하는 페이스북,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등도 모두 메타버스죠. 이런 것을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던데 소셜미디어도 메타버스였군요. 네,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과 같은 것은 메타버스 중에서 라이프로깅으로 분류해요. 일상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것도 메타버스인 셈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가 메타버스였다니 신기하고 재밌어요. 마지막으로는 가상현실이 있어요. 메타버스도 가상공간이라고 했죠? 메타버스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가상현실이에요. 원래는 없었던 것을 디지털로 새롭게 창조한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게임도 가상현실인가요? 세상에는 없지만 게임에서 멋진 건축물도 만들고 자유롭게 하늘도 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가상현실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게임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있죠? 로블록스라든지 닌텐도 게임이라든지 하는 것도 모두 메타버스 중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에요. 박사님, 저도 게임 좋아해요. 로블록스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디스코드로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게임은 메타버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람들은 유익하거나 재미있으면 무언가를 지속해서 사용해요. 게임은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찾죠. 메타버스에서도 재미를 주기 위해서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요. 어떤 장치가 있어요? 아바타를 선택하고 복장을 변경하거나 어떤 퀘스트를 달성하면 아바타에게 특정 능력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도 아바타 꾸미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게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이었죠. 메타버스가 알려지기 전에는 게임은 소위 게이머들만 즐기는 취미였지만 지금은 메타버스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게임과 같은 특징을 잘 담아내면 사람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메타버스가 게임의 대중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도 메타버스에 익숙해져서 제가 게임할 때 저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사실 이 분류로 모든 메타버스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대략 이런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재미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바로 메타버스의 몇 가지 특징 때문이에요. 메타버스의 특징이요?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라고 했죠? 공간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인 행동, 입체적인 소통이 필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공간적인 특징이에요? 네. 공간에 접속해서 혼자 조용히 가만히 외롭게 있다가 돌아가지는 않겠죠? 누군가와 만나고 싶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면서 돌아다니고 싶고 그렇죠. 그건 메타버스의 관계적인 특징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하면 더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공간에 접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함께 점프도 하고 미션도 클리어하고 탐험도 해야죠. 맞아요. 그래야 재밌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재미있어야 해요.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밌지만 아바타를 꾸미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아바타는 메타버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바타로 메타버스 속에서 사는 셈이에요. 아바타는 또 다른 나의 분신이죠. 이것을 부캐라고도 불러요. 부가적인 캐릭터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현실 세계의 나를 본캐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속의 나는 부캐죠. 부캐를 통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못한 것을 이룰 수도 있으니 부캐는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특징이에요. 부캐인 아바타를 꾸미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제페토에서 나를 꾸미는 것, 로블록스에서 나를 꾸미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 아바타를 꾸미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싫어하세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메타버스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바로 경제 생태계예요. 경제 생태계요? 아바타의 복장을 사거나 플레이를 하기 위한 특정 스킬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자체의 화폐를 사용해야 하죠. 제페토에서는 잼이 필요하고 로블록스에서는 로벅스가 필요하죠. 현실의 화폐를 메타버스의 화폐로 환전하는 방법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경제 생태계의 기본이에요. 아, 그렇군요. 제페토에서 만든 아이템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특징인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요. 메타버스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만들어 그것으로 현실에서 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유튜버가 꾸민 주변 친구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꾸민 친구들도 나오겠네요. 저도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지금은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으로 시작하여 낯설고 신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크리에이터도 많이 등장한다면 점점 현실과 메타버스가 연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많이 겹치는 날이 오겠죠. 정말 신기해요. 요즘은 앱 하나로 음식부터 간식까지 모두 배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배달 앱이 신기하지 않은 것처럼 메타버스도 앞으로는 일상적인 활동이 될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가 일상이 되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팔로워 수가 캐릭터에 자신을 너무 대입해서 과몰입 현상이 생기거나 자제력이나 판단력이 약해져서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등이 있어요. 메타버스도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테니까 문제가 생기면 현명하게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세상에도 적응해야 하죠. 메타버스는 어차피 오게 될 미래의 모습이니까요. 제가 아직 어려서 메타버스의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보긴 어렵지만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메타버스가 기대돼요.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게 될 메타버스도 여러분이 만들어야겠죠? 상상하고 도전하고 즐기면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인 메타버스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우리에게는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 수행해 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